간다. 자, 이제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인데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전 시간에 원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했단 말이지. 원자 주기율표를 그리면서 원자 번호 같은 거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 예를 들어 산소가 몇 번이었어? 8번. 수헬립의 빈탄질산 8번. 산소 8번 같은 경우 원자 구조를 그려봐라 그러면 플러스 8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그리면 되고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리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표현해? 6개. 그럼 지금 이 모습은 비활성 기체의 배치가 아니란 말이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아니. 이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쏘리. 화학 결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할게요. 지금 이걸 알아야지 내가 이게 전 시간에 한 줄 알았어. 18쪽 원소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는 공부를 했었지. 비활성 기체. 뭐뭐 있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18쪽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 얘는 이름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는 말 그대로 활성이 없다는 거야.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아. 누구랑도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돌아다녀. 오로지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걸 여기서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같은 말인데 이거 좀 적어라. 1원자 분자 이거 좀 적어라.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 1원자 분자. 원자 하나가 그냥 성질을 갖는 입장이 분자야. 원자 하나가. 원자 하나가 성질을 갖는 분자가 된다. 그래서 오로지 혼자만 다녀. 누구랑도 같이 안 다녀. 예를 들면 물 봐봐. 물은 이렇게 해갖고 산소가 수소 2개를 꼭 끌고 다니지. CO2 같은 경우는 탄소가 산소 2개랑 이렇게 같이 다닌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분자 상태인 건데 얘는 누구랑도 반응을 해서 같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혼자만 다닌다고. 오로지 혼자만. 인간으로 따지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독신주의라고 하냐? 솔로. 아니요, 계속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까먹어서. 솔로 얘기가. 그 인간계에서 이제 솔로들을 한번 잘 봐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잘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혼자가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부족함을 못 느껴.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배우셔도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보통 이제 결혼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내가 이미 스스로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내가 이제 이미 완벽한데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뭐 부족함을 느껴야 뭐 변화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뭐 가끔씩 이제 아이 그래도 젊을 때 연애해서 결혼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언제 드냐? 그래서 집에서 모찌는 한번 할 거 아니야. 그 모습이 이렇게 탕탕탕 막 지손가락 빡 찍어. 아 이게 남편이 있었으면 좀 시켰을 텐데 이러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지 그런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얘네는 오로지 혼자 다니잖아. 부족함이 없는 상태야. 완벽한 상태인 거야 이 모습 자체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의 이런 전자 상태가 완벽하다는 거지. 요게 이제 완벽하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결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저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않아. 대표적으로 소금 한번 생각해봐. 소금은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내가 검은색으로 적는 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소금의 경우는 NaCl이라고 하는 나트륨과 염소가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리고 얘네가 이온 값이 NA가 플러스 CL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런 상태로 다닌다고. 그럼 왜 하필 이런 상태로 다닐까를 전자 수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야. 전자 대치 수준에서 분석을 해본 거야. 또 한번 해볼게. 봐봐. 나트륨은 11번이고 염소는 17번이야. 이거 좀 예쁘게 적기 위해서 옆으로 당기고. 염소는 17번, 나트륨은 11번. 그럼 원자 구조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 나트륨이면 플러스 11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까?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고?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고? 1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부 찍을게요.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다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지금 하나 있는 상태라고. 맞아? 이게 지금 나트륨의 모습인 거야. 염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눈으로만 구경하세요.
플러스 17을 중심으로 이 뒷부분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차고 여기가 지금 요렇게 차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염소의 모습이야. 이 나트륨의 원자 구조, 이게 염소의 원자 구조. 얘는 아직 비활성기체의 모습이 아니지. 비활성기체의 모습 한번 떠올려봐. 여기 헬륨은 첫 번째 두 개가 다 차든가, 네온은 두 번째 8개 차든가, 아르곤은 세 번째 8개 차든가. 근데 얘는 지금 헬륨의 모습도 네온의 모습도 아르곤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야. 이때 나트륨의 경우 여기를 다 채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다 채워서 아르곤을 따라가려니까 전자를 너무 많이 얻어야 되지. 무기 7개를 얻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얘를 버린다는 거야. 이걸 버린다는 거야. 8개를 얻을 바에는 얘는 이걸 버리면 Na 플러스가 되면서 누구랑 전자 배치가 같아져? 껍질이 2개만 남잖아. 그럼 2주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활성기체이지. 껍질 2개니까 2주기야. 두 번째 줄. 또 두 번째 줄 끝에 있는 게 누군데? 네온. 그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 버리면 네온의 전자 배치 한글로 적으려면 너무 길지. 그래서 화학자들끼리 약속한 기호가 있어. 네온 이렇게 적은 다음에 대괄호 치면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라는 의미야. 난 이렇게 적을게 이제부터. 왜?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좀 염수 먹어. 염수. 얘가 버린 전자를 요렇게 해서 주워와. 이렇게 주워온다고. 그럼 주워오는 순간 이제 누구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 세 번째 껍질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 이 누군데? 아르곤. 그래서 얘는 염소는 전자를 얻게 되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게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되고 또 염소 원자가 염화 이온이 되면 비활성기체의 배치랑 같아진다는 거야. 그 상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같이 다니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으로. 알겠지?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NA는 플러스고 C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이제 묶여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야. 요걸 이제 결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자 상태에서 갖추지 못한 그 비활성기체의 배치 있지. 그 비활성기체의 배치를 흉내내기 위해서 다른 친구랑 전자를 잃기도 하고 또 얻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배치를 흉내내게 되는 과정, 그걸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뭐 개괄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화학결합 유형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니까 요거는 적어놔, 메모해놔. 화학결합의 유형 총 3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금속결합이 있고요. 금속결합 이거 적으셔야 돼. 두 번째는 이온결합이 있고, 즉 원자들끼리 비활성기체 배치를 흉내내는 방법인 거야. 3가지. 금속결합, 이온결합, 마지막에 공유결합이 있어. 이 결합이 이루어질 조건이 하나씩 있단다. 이런 경우는 금속결합을 한다. 이런 경우는 이온결합한다. 이런 경우는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 시간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했어요. 이온결합 조건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 이온결합을 하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왜 그러냐? 일단 여기까지만 적은 다음에 앞으로 우리 가서 그림 좀 봅시다. 금속,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결합을 한대. 볼까? 앞으로 쭉 갈게. 노래는 안 가도 될까? 앞에 봐봐. 내려봐. 리튬은 원자까지 다 하나지. 나트륨도 하나지. 그러면 7개를 주워오는 것보다 하나를 그냥 버려버리면 쉽게 비활성기체 배치될 수 있지. 리튬은 버리면 헬륨 따라가고 나트륨은 버리면 네온 따라가잖아. 맞지? 그래서 버리기만 하면 얘는 하나씩만 버리면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하나씩만 버리면 바로바로 비활성기체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베릴륨 봐봐. 베릴륨. 베릴륨 같은 경우는 원자가 2개거든. 원자가 2개. 마그네슘도 원자가 2개. 그러면 6개를 주워오는 것보다, 즉 마그네슘 입장에서 6개를 주워서 아르곤을 따라가는 것보다 2개 버리고 네온 따라가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얘도 그냥 2개 버려버리는 거야. 얘는 하나 버리고 나트륨 하나 버리고 마그네슘 2개 버리고. 근데 알루미늄 봐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원자 가전자가 3개네. 이쪽 13쪽에 3개. 부족한 부분을 5개나 메꿔갖고 아르곤 따라가기는 벅차다는 거야. 그럴 바에는 3개 버리는 게 훨씬 더 비활성기체 매치 따라가는 게 쉽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버리면서 3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왼쪽이 금속 애들 아니었어? 금속 애들 공통점이 하나만 차거나 2개만 차거나 3개만 차는 거지. 몇 개 안 차 있으니까 버리고 양염된다고. 버림으로써 비활성기체 되고 양염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짝대기를 좀 거드릴게요. 여기 B와 SI 기준으로 짝대기 쫙 그면 우리가 왼쪽을 금속이라고 하기로 했지. 여기 짝대기 여서 왼쪽을 금속, 오른쪽을 비금속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금속은 그 전자 배치상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애인 거야. 왜? 원자 가전자 자체가 몇 개 없잖아. 그 몇 개 없는 원자 가전자를 버림으로써 양이온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만 비활성기체의 배치를 따라갈 수 있더라 이거야. 완벽한 모습의 비활성기체의 모습. 그럼 비금속 애들 특징은 뭐야? 얘 봐봐. 17쪽 애들은 원자 가전자가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딱 하나만 더 주스면 바로 비활성기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하나를 주스으로써 음이온, 얘도 하나 주스으로써 음이온 된다고. 이 빈자리를 하나씩만 메꾸면서. 맞아? 그 메꾸는 대상을 누구로부터 얻는 거야 이걸? 아까 봤던 금속으로부터 얻는 거야. 금속은 버리려고 하고 비금속은 얻으려고만 하니까 얘가 버린 거를 얘가 내는 주워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1-가 되고요. 두 번째 산소랑 황 16쪽 봐봐. 원자 가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렇게 8개가 되기 위해서 2개를 채우면 되지. 그 6개 다 버리는 것보다 2개 채우는 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2-가 된다고 이렇게. 이온값이 2-가 되는 거라고. 그럼 질소랑 인도 봐봐. 질소 여기 부족한 자리 3자리죠? 여기도 3자리지? 그럼 3자리만 얻으면은 비활성기체의 배치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5개 버리는 것보다 3개 얻으면 된다고. 근데 가운데는 애매하지. 버리자니 4개 버려야 되고 얻으려니 또 4개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결론 내려줬던 것 같아. 얘는 이온이 안 돼. 이 가운데 라인 14기계 같은 경우는 이온 전해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금속은 원자 가전자가 얼마 없다 보니까 버림으로써 양이온 되려고 하고 비금속은 원자 가전자가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얻어서 음이온 되려는 성질이 있고 얘는 잃으려는 성질이 있고 잃으려는 성질이 있고 얘는 얻으려는 성질이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죠? 누가 되기 위해서? 비활성기체의 배치가 되기 위해서. 알겠지? 이거를 그냥 비활성기체의 배치가 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면 참 편할 텐데 숫자를 가지고 규칙성을 이름을 붙였어. 지금 보면 헬륨은 2개고 네온과 아르곤은 바깥쪽에 몇 개씩 차 있어? 8개씩 차 있지. 얘 봐봐라. 내가 형광 비치는 데 봐봐. 인과 황과 염소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누구 따라가? 아르곤 따라가지. 맞아? 아르곤 따라가. 다음 여기 있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누구 따라가지? 전자를 버림으로써 네온 따라가지? 맞아? 얘네들도 네온 따라간다. 전자 얻어서. 얘네 전자 얻어서 네온 따라가고 얘는 전자 잃어서 네온 따라간다고. 맞아? 그럼 수소 따라가네. 요 헬륨 따라가는 애는 그러면 요거밖에 없지. 그치? 몇 개 없지. 심지어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칼륨, 밑에 있는 칼슘 같은 경우도 아르곤을 따라간다고. 이거 전자 버림으로써. 여기는 전자 버림으로써 아르곤 따라간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활성기체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값이 8개짜리를 많이 따라가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8개 되려고 하는 거잖아. 얘네 3명 빼고. 얘네만 헬륨 되려고 하지 이거 되려고 하는 애들이 월등히 많지 않아? 8개 채우려고 하는 애들이 월등히 많지. 그래서 숫자 8회를 강조해갖고 전자를 8개 채우고 싶어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그 전자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전자를 8개 채우고 싶어한다. 화학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8개 채우고 싶어하는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타라는 말이 8인 거 알아? 옥타라는 말이 8인 거를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쓰고 있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옥타브 올린다고 하지 않냐? 옥타브가 8번째거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나오란 말이야. 오토가. 그래서 옥텟 규칙 전자를 8개 채우고 싶어 한다. 야, 만약에 리튬, 베릴륨, 궁소 같은 경우도 전자 이름으로서 헬륨 따라가려고 하잖아. 이것조차도 그냥 옥텟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좀 많이 가르쳐 봤잖아. 애들 오래 가르쳤다. 딱 한 학교 저거를 옥텟으로 취급 안 하는 학교가 있었어. 그게 저기 있는 용성고등학교야. 용성고등학교 제외하고 전부 다 저런 건 다 옥텟으로 취급하는데 용성고는 이거를 듀엣 규칙이라고 알려주고서 시험을 쳤었어. 듀엣 규칙. 전자 2개 채우고 싶어하는 규칙이라 해가지고 듀엣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 듀엣이라는 표현을 내가 화학 전공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식 용어로 있긴 있더라. 듀엣 규칙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가 있더라고. 아, 진짜로. 보여요? 듀엣 규칙. 있어. 자, 듀엣 규칙. 옥텟 규칙 말고 듀엣 규칙은 누구 따라가는 거? 첫 번째 껍질 원소들이 2개의 전자를 가질 때, 즉 헬륨을 따라갈 때를 듀엣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어.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다고 듀엣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시험 친 거야. 왜? 지 수업 들은 애만 맞춰. 학교가 그런 데예요. 응? 학원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 나오는 것이 아니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내가 지금 이 얘기 해주는 이유가 이거거든. 시험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이 니네 학교 선생이야. 내가 출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분명히 그 사람만 가르치는 독특한 개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가르치는 거는 교과에 좀 공통된 내용을 뽑아서 가르치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학교 선생님만 가르치는 특이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을 선생님이 언급하는 게 있다? 훨씬 더 강조 표시하면서 수업을 잘 들어놔야 된다고. 그게 시험 나왔을 때 수업을 잘 들은 놈만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시험을 내는 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해야 내 수업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내야, 응?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자기가 가르친 내용으로 했을 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친구와 안 듣는 친구가 나눠진다는 거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학교 수업은 꼭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거 강조하려고 지금 그 뒤에 얘기한 거야. 뒤에서 외우라는 뜻이 아니야. 응? 그런 식으로 특이한 개념을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별의별 걸 다 있어. 진짜 별의별 거 다 다양하다니까. 묽은 황산과 황산 중에서 누가 더 센 산이냐?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 묽은 황산과 황산 중에서 누가 더 센 산인지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아냐고. 정답은 묽은 황산이었어. 묽은 황산, 진한 황산 하면 누가 셀 것 같아? 진한 황산이 셀 것 같지 않아? 정답은 묽은 황산이 더 센 줄 알아야 될까?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걸 수업 시간에 흘리는 거야. 그리고서 열심히 들은 치고는 맞게끔 하더라 해야지. 그래서 최고 득점을 맞을 수 있는, 진짜 100점까지 가려면 이 정도 공부하면 90은 나와. 시중에 있는 문제지만 충분히 풀 수 있으면 90 이상의 점수는 나온다고. 100이라는 점수는 마지막에 네가 선생을 딱 공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선생만 딱 낼 수 있는 그 영역을 캐치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점수.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 쓸 테니까 맞춰봐.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고? 족이야, 주기야? 주기, 그지? 가로줄이 주기였어. 주기는 뭐가 똑같다? 전자 껍질수가 똑같다. 2주기 같은 경우는 껍질수가 2개씩, 3주기 같은 경우는 껍질수가 3개씩, 1주기 같은 경우는 kop질수가 하나씩. 맞아? 다음에 세로줄 족이라고 해갖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거지. 가장 바깥쪽에 1개 있다, 2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야. 자, 표현을 지금부터는 국어 수업이야.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었지. 얘는 전자를 잃었지. 금속도 전자를 잃었지. 그러면서 비활성리치 따라온 거 아니야? 자, 이때 표현을 한번 너가 완성을 해봐. 금속은 전자를 잃음으로써 전주기 비활성기체의 매치랑 같아진다. 또는 같은 주기 비활성기체의 매치랑 같아진다. 또는 다음 주기의 비활성기체의 매치와 같아진다. 이 표현이 나왔어. 뭐가 맞을까? 하나 딱 찍어서 생각해봐. 나트륨이 누구 따라간다? 얘 따라가지? 그럼 얘를 무슨 비활성기체라고 해야 돼? 1번 전주기, 2번 같은 주기, 3번 다음 주기, 4번 합주기, 5번 주기도문. 한 주기냐? 얘네들 맛이 안 나, 지금. 합주기에서 맛이 났어요? 합주기 뭐잖아? 아니, 뭐, 쉿 한다면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런 거 안 해봤니, 어릴 때?
어려서? 해봤지. 아니 내가 노인이라서 나만 하는 거야? 파면서 안 해봤어. 해봤지? 합주기. 합주기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이 얘기 좀 정말 충격받을 텐데. 합주기가 전형적인 노인 비하 발언이야. 하고 있는 모습을 합주기라고 해요. 근데 애들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합주기. 나도 그거 알고 좀 충격받았거든.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이빨 다 빠져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 그걸 합주기라고 하더라고.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러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금속은 전축이야, 같은 축이야, 다음 축이야? 합축이야. 뭐? 전축이지 금속은? 맞아? 그럼 비금속은 누구 따라가나 봐봐. 비금속은 같은 축이 따라간다고. 알겠어요? 양이온이 되면 여기다가 적어놔. 이거 전축이 비활성 일체 이렇게 적으면 되지. 전축이 비활성 일체. 이거 좀 메모해놓으래. 전축이 비활성 일체. 비금속은 전자가 넣어서 음이온 될 때 같은 축이 비활성 일체가 된다고. 쪽수는 49페이지예요. 같은 축이 비활성 일체.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활성 일체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릴 거냐, 얻을 거냐 이거지. 버릴 거냐, 얻을 거냐. 근데 금속은 얼마 없으니까 그냥 버림으로써 따라가고, 비금속은 어느 정도 차 있으니까 얻음으로써 따라가더라. 이제 비활성 일체에서 2개 되는 게 많았어, 8개 되는 게 많았어? 8개. 그래서 이름을 옥텟 규칙이라고 지었다고. 옥텟 규칙. 자, 그럼 뒤로 가서 옥텟 규칙 한번 체크해 봅시다. 쭉쭉쭉 넘겨서 여기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해가지고 여기 옥텟 규칙이라고 나왔지? 옥텟 규칙.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몇 개가 되고 싶어 한다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8개를 채우고 싶어 한다. 8개를 채우고 싶어. 이게 옥텟 규칙인데. 아니 2개 채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할까봐 해주는 얘기야. 그것도 그냥 옥텟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 근데 특정학교 이런 걸 듀엣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요거 버림으로써 Na 플러스가 되고, 염소 같은 경우는 얘가 버린 걸 주워옴으로써 Cl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둘 다 비활성 일체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오른쪽에 비활성 일체의 사용 예가 나왔어. 헬륨 풍선 그 어릴 때 갖고 놀아봤죠? 그 딸내미 3살짜리 딸내미를 이거 사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정말 그렇게 소중해 할 수가 없어. 그 분홍색 돌고래 그저 헬륨 풍선 사줬던 거야. 너무 행복해. 그냥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걸 쥐고서 뭔가 하늘을 날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좋아. 근데 그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다. 바람이 확 부니까 그걸 이제 놓치지 않고 힘을 줄 거 아니야. 힘을 주니까 그 끈이 묶여있는 지느러미가 툭 틀어졌어. 그 헬륨이 푹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더 이상 뜰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랬더니 나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돌고래가 밥을 뿌기고 죽었어 이러더라고. 아니 표현이 너무 참신하잖아. 돌고래가 밥을 뿌기더니 죽었네. 헬륨 풍선. 아, 이런 거 보고 그거 생각나. 귀엽다. 네온이지,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이라는 표현. 사인이 간판인 거 알아? 네온으로 만든 간판이라는 뜻이야.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니 이뻐. 아르곤이 이제 용접가스인데, 용접할 때 굉장히 고온으로 금속을 녹이잖아. 그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주변에 산소가 가서 그냥 들러붙어버려, 바로. 높은 열 에너지 때문에 산소가 바로 반응을 해버리거든. 산소가 붙는 순간 걔는 금속이 아닌 게 돼. 녹슨 철이 되는 거잖아. 철과 녹슨 철은 성질이 완전 다르지? 철은 자석에 붙어. 녹슨 철은 자석에도 안 붙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고온으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주변 공기를 차단하지 않고 그대로 용접을 해버리면은 산소가 들러붙으면서 그 결합력이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아르곤으로 산소, 주변 산소 차단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용접을 하면서 주변에다 아르곤을 써준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어떤 느낌인지 알지? 산소가 침투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써 단단한 용접을 만든다. 그게 아르곤 용접이에요. 됐고. 다음 2번.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이거 한 건데. 헬륨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지. 이게 8개 채우는 게 아니고 2개 채우는 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 화학 결합의 종류에서 이온 결합까지 우리 정리를 하고 잠깐 쉽시다. 이온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방금 봤던. 얘는 좀 다른 거네. 이제 MgO를 설명해 볼게요. MgO. MgO를 우리가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요. 산화 마그네슘. 내가 검색으로 하는 거 안 좋은데 산화 마그네슘 설명용이야. 그 아까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왼쪽부터 1, 2, 4 플러스 1, 2, 3 오른쪽부터 비활성치 뺀 다음에 마이너스 1, 2, 3이었지. 마그네슘 위치가 몇 플러스 됐는지 혹시 기억나? 2 플러스예요. 산소는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오면 얘가 마이너스 2야.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이온 결합하고 있는 상태라고. 왜 이렇게 결합하는지를 전자 배치로 설명한 거야. 마그네슘 12번이거든. 배치해본다. 첫 번째 껍질 2, 두 번째 껍질 8. 그럼 이미 10개 썼지. 남는 게 몇 개? 2개. 그 2개를 버린다고. 버리면 누구 배치가 갖다 주는데? 봐봐. 누구 배치가 갖다 줘? 니온. 맞아, 네온.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갖다 주잖아. 요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면서 일단 비활성 기체 하나 완성. 두 번째, 산소 봐봐. 산소는 8번이고 전자 배치에 보면 첫 번째 껍질 2, 두 번째 껍질은 6이니까 옥텟 끝이 8개가 되기 위해서 2개만 얻으면 돼. 그럼 얘가 버린 2개를 얘가 주워온다고. 그럼 얘도 이제 네온으로서 전자 배치가 완성됐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둘이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나 버릴게. 나는 주술게. 이 다음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되면 붙어서 같이 다닌다고. 요런 걸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알겠냐?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살펴봤고요. 여기 염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은 이미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 요거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염화나트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나트륨 하나 버렸고 염화이온도 하나 버렸고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연결되네. 그 서술형 문제 중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게 방금 봤던 산화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 그리세요. 이게 시험 문제야. 산화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세요. 그럼 너가 그려야 될 그림이 뭐야? 여기 안 나오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을 그려보시오 하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리는데 특이한 거 잘 봐. 이 나트륨 이온 적을 때 크게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플러스 붙였지 이렇게. 그다음에 염화이온 적을 때도 대괄호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붙였지. 요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의외로 이거를 상세하게 안 본 친구는 산화 마그네슘 또는 염화나트륨의 구조를 그려보세요 했을 때 못 그렸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대괄호로 묶어야 돼. 대괄호로 묶고 플러스 붙이고 대괄호로 묶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줘야 되고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 여기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 적히면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독립결합 전에 밑에 2-3 빼고 한번 다 풀어볼래? 2-3 빼고 다른 사람은 뒤에 7번까지 풀어보세요. 내신 답변 1번부터 7번까지.
풀었어요? 풀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 이런 문제 이제 푸는 요령이 그림 나오면 일단 무슨 원소인지 적고 시작해. 8번으로 시작하니까 산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소. 12번이면 마그네슘, 17번이면 염소. 이건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겠지. 그지? 수, 헬, 리백,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류, 인황, 염화칼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온 될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두 자리가 부족하니까 2개 얻으면 8개 되겠지. 옥테상 2개 얻으면 되고요. 2개 버리면 되고요. 염소도 하나만 얻으면 되지. 둘 하나 이렇게. 그럼 2번 요런 문제 풀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꼭 원소기호 적고프로 지금 적혀있지 이거? 요 자리면 리튬, 요 자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염소, 황 이걸 꼭 적고 풀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를 보고 탄소라고 해석해서 틀려. B를 보고 분소라고 해석해서 틀린다고 나중에. 이런 그 오해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꼭 이 바꿔놓고 풀어 이거. 실수 안 하려면. A와 C는 비활성기체다. 맞지? A, C, F 할 걸 다 비활성기체예요. B가 안정환 이온이 되면 리튬이니까 플러스 양이온 되면 되잖아? 그럼 전쪽이 비활성기체 따라간다고. 그럼 C가 아니고 A 따라간다고 해야지 이거. A. D는 D와 E가 안정환 이온이 되면 D는 E-, E는 마이너스. 그럼 결국 같은 쪽이 비활성기체 되는 거지. 그래서 F와 같은 배치가 된다. 괜찮은 표현. 3번. A는 전자 한 개를 얻는다가 아니고 한 개 잃겠지 얘는. 이론될 때. 얘는 2개 얻을 것이고 얘는 이미 비활성기체고 세 번째죠. 나트륨 하나 버리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한 개를 잃어라고 고쳐야 되고 니은 봐봐. B와 D가 안정환 이온이 되면 B는 전자 얻었고 D는 전자 버리고 그러면 네온 따라가지 둘 다. 둘 다 껍질 2개짜리 네온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C와 같아진다 맞는 말 되는 거야. 디귿 C는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네온은 이거 자체가 비활성기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가 된 거야. 누구랑도 반응하지 않아요. 4번 A, B로 이루어진 물질의 결합 종류. 금속과 비금속 만났지?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정답이 이온 결합이야. 5번 5번도 이 원자 번호 보고서 11번, 19번, 8번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서 적어야 돼. 근데 이 배치가 A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나트륨 플러스죠 이거? Na 플러스. 그럼 얘는 19번이니까 칼륨이야. K 플러스. 8번이니까 산소. OE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고. 거기 기억 보자. 모두 금속 원소다. 나트륨과 칼륨 둘 다 1족 금속 원소 맞죠? 다음 니은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응, 1족이니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서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뭐 염기성 되고 이런 거 있잖아. D는 B, C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 B랑 C가 만나려면 전기적으로 제로되기 위해서 얘가 2개 필요하지? A가 2개, C가 하나 필요하다고. A, B랑 C네. 요거 봐야 되네.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E 마이너스면 얘가 2개, 얘가 1개. 그래서 B2C. B2C. 맞는 말이죠? 다음 6번. 원자 상태에서 결합을 못하고 이온이 되면 서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지. 그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가 되기 위해서. 또는 숫자 8개 채우기 위해서.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했어. 기억, 나트륨과 염소는 같은 주기다. 나트륨 껍질 3개고요. 염소도 껍질 3개거든. 껍질 3개씩 있으니까 같은 주기. 3주기라는 뜻이야. 맞는 말. 니은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될 때 껍질이 달라진다. 나트륨은 이 껍질이 하나 사라지지. 3개짜리가 2개로 바뀌는데 염소는 그대로 3개야. 그 둘 다 모두 바뀐다고 하면 안 돼. 염소는 안 바뀌어. 염소는 안 바뀌어요. 디귿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아르곤과 배치가 같아진다. 염화이온은 네온이랑 같은데? 껍질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네온의 배치고 얘가 아르곤의 배치지. 이렇게. 나트륨은 빼야 돼요. 마지막 7번 A, B의 화합물. 얘 버리면 양이온 되지? 리튬 플러스. 그다음에 이 자리 하나 얻으면 F-가 돼. 최종적으로 LiF. 플로린이나 리튬이 되는데 기억, 가열 화학식적으로 해요.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니까 하나씩만 필요해.
LIF, AB라고 적으시면 되고 니은 가가 생성될 때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한다. 얘가 버린 전자를 얘가 주워 먹는다고. A에서 B로 갔다 괜찮고요. 디귿 가를 이루는 구성 입자의 전자 배치는 얘는 헬륨 따라가고 얘는 네온 따라가잖아. 그래서 갖다 버리면 안 돼. 갖다 버리면 안 되고 A는 헬륨 따라가고요. B는 네온 따라간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